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중단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들불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가 시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년 만에 국회를 찾아서 단식을 만류했고 장 대표가 이를 받아들였는데요. 이 박 전 대통령의 방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사람 모두에게 일종의 어떤 조금은 의미가 있는 그런 방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장동혁 대표로서는 단식의 어떤 출구가 마땅치 않았는데 그만둘 명분을 찾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여전히 그 보수 진영에 대한 영향력, 존재감 이걸 과시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른바 쌍특검, 통일교 특검, 그리고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이런 것들 하라고 요구하면서 단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도 안 받아들였고 여권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만둘 명분이 마땅치 않았던 상황 아닙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만류하니까 원로의 말씀을 들어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출구 전략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렇게 자기 한 번 방문하면서 장 대표가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그런 걸 가지고 보면 진영 내에서는 여전한 보수 진영 내에서는 영향력, 존재감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전체 의원들이 좀 전체 의원 명의로 단식을 중단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 대표가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번 방문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하는 거 보면 그 내부에서는 여전히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여전한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장 대표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단식의 목표로 내세웠던 쌍특검 수용은 결국 관철되지 못하고 단식이 마무리됐는데요. 그래도 범보수 진영이 결집하는 효과는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8일간의 단식 성과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범보수 결속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효과도 있었지만 제한적이고요. 쌍특검 측면에서는 빈손 단식이었다, 완전한 실패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쌍특검부터 보면은요, 국민의힘에서는 통일교 특검을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통일교와 신천지를 같이 하자. 대한민국 헌법은 정교 분리를 명시하고 있고 통일교와 신천지는 정교 유착이라는 측면에서 데칼코마니인, 판박이인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와 신천지를 같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특히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는 와중에 터져나온 뉴스가 있죠. 신천지 신도 약 5만 명이 국민의힘의 집단으로 입당을 했다. 그러면서 또 이만희 교주의 육성도 공개가 됐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와 신천지의 특검을 같이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더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천 헌금 관련해서 김병기 강선 의원 제명되었지만은 그래도 참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이 공천 헌금 관련해서 강선우 김병기 의원의 그 전격적인 수사, 밤샘 수사, 그리고 압수수색, 그리고 출금 이런 게 전광석화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특검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홍준표 전 시장은 국민의힘에서 만연했던 공천 헌금에 대해서 또 자폭하는 그런 발언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특검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실패한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 인사들이 단식 농성장을 많이 찾았죠. 이준석 대표, 유승민 전 의원, 김문수 전 장관 등등. 그렇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찾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역시 한계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단식을 시작한 그 계기도 좀 불순하지 않습니까? 결국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따른 당내 파열음, 균열이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니까 시선 가리기 용으로 시작을 한 건데 그 한동훈 전 대표와 만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반쪽짜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수통합도. 네, 방금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단식장을 방문하느냐 이런 관심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전 대표의 제명 문제 등 두 사람의 관계, 해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 단식장에 방문하기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푸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했지 않습니까? 네. 글쎄 뭐 다른 사람도 그런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뭐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끝까지 나타나지 않은 걸 보면 참 정치를 잘 못한다. 여러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그 한 전 대표 주변의 사람들 뭐 이런저런 문제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치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이른바 그 매듭이 지어져 있으면 그걸 일일이 풀려고 하는데 정치란 그걸 단칼에 끊어버리는 그런 결단도 있는 게 정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에 하는 그 해결하는 그렇게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참 좋은데 현재로서는 뭐 일단 두 사람 다 뭐 이른바 강대강으로 해서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만약 이제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방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른바 좀 유감을 표했지 않습니까? 네. 사과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단계 논란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으니까 그걸 조금 이제 받아들여 주면서 그걸 또 정치적으로 좀 높이 평가하는 그런 장 대표의 그런 정치적 역량 이것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제명을 강행한다 그러면 결국 보수 진영은 계속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 모여도 하나하나 끌어 모아도 지금 역량이 부족한 그런 야권에서 하나하나씩 자꾸 쳐낸다면 그건 뭐 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정치란 건 한 사람에서 자기 편을 늘리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반대면 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이제 이른바 단식하면서 결기를 드러냈는데 문제를 정치적으로 푸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여권 인사들도 장 대표 단식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홍익표 정무수석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오늘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빨리 쾌유되셨으면 하고요. 대통령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한번 방문할 것을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앞서 홍익표 수석이 국회를 방문하고서도 단식 현장은 걸렀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홍 수석은 단식장을 찾을 계획이 있었지만 장 대표가 중단하고 병원으로 갔다고 또 해명을 했고요. 또 병문안을 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병문안 자리에서 여야 관계가 풀릴 실마리 좀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팩트체크부터 하면은요. 어제 11시에 송원석 원내대표를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제 만나고 11시 20분에 단식 농성장을 찾겠다고 아마 의사표명을 한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 측에서 오후 4시 반에 와달라는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하시면서 이제 단식을 풀게 된 거기 때문에 이제 단식 농성장을 가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동안 정말 목숨을 건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당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방탄 단식이라고 하고 또 장동혁 대표도 당시에 단식 쇼다. 어떤 동정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행위다라고 맹비난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단식 농성장에 민주당에서는 가려고 홍익표 정무수석은 방문을 하려고 했고 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서 병문안도 가실 예정이고 또 거기서 아마 많은 것을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이 워낙 온화한 성품이고 야당과의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네. 네, 이번에는 여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예고 없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며 이 정청래 대표는 어제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직전에서야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하던데 당내에서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네, 이 최고위원들까지도 직전에야 그 상황을 공유받으면서 조금 반발이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네. 이게 청와대와는 사전 조율이 있었고 그리고 또 조국 대표와도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정치적인 파급력이 큰 휘발성이 큰 사안이니만큼 네. 아마 극소수와만 공유를 했고 그것이 반발의 어떤 단초를 제공한 거는 같습니다만 이것이 합당 통합의 제안이지 통합을 선언한 것이 아니죠. 네. 그리고 어제 정청래 대표가 SNS를 통해서 밝혔듯이 이제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 또 토론의 절차, 당원 당규에 따라서 투표하는 절차를 거치겠다. 그리고 민주당은 당원 주권 정당이라는 점을 또 명확히 하셨습니다. 이제 화두를 던진 셈인데 그럼 조국 대표는 국민의 뜻을 따라 결정할 것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조국 대표 측은 어떤 셈법을 갖고 있을까요? 글쎄 뭐 셈법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 굉장히 뭐 좀 긍정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뭐 합당하면 물론 이제 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덩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162석 대 12석 그러니까 뭐 굉장한 차이가 있지만 합당을 하자 하면 1대1 합당인 거니까 흡수 합당이 아니고 네. 그러면서 뭔가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지방선거 공천에서 어떤 일정한 지분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민주당에서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게다가 조국 대표는 아마 본인이 대표에 취임하게 되면 지지율이 뭐 엄청 오를 것이다 아마 자신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뭐 구체적인 수치 얘기하면 안 되죠. 굉장히 낮은 수치로서 그걸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자칫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선거에 존재감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얼른 합당해서 뭔가 지금 지분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황이고 뭐 이 합당 제의가 정청래 대표의 어떤 향후 행보 대표를 연임하려고 하는 네. 그 향후 행보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때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합당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죠. 네. 네, 정 대표의 갑작스런 합당 제안에 민주당 내에서는 공개적인 반발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종의 저는 날치기였다고 생각하고요. 당 대표의 진퇴도 묻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이 대표 개인 게 아니고요. 예. 이런 식의 절차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저렇게 한 거는 절차적으로 봤을 때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정 대표가 자신의 당대표 연임을 위해서 사전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대변인님, 정 대표가 왜 이 시점에 전격적으로 합당 제안을 한 걸까요? 네, 이 두 당의 통합은 예견된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방선거 전이냐 후냐 시점이 문제였지만요.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지향과 가치를 공유하는 두 당의 통합은 이제 평소의 지론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많은 민주당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점인데 예.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에서 뭐 특히 호남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후 그 지분을 가지고 합당을 할 것이냐, 지방선거 후에 예. 아니면 지방선거 전에 이제 선거 연대도 하고 함께 치를 것이냐인데 이제 그 지방선거 전으로 이제 정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지방선거 전에 한다고 하면은 지금쯤은 발표를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제안을 해서 논의를 시작을 해야지 그 중간에 거쳐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한 건데 이제 단지 날짜 1월 22일에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죠. 어제 코스피 5천을 달성했고 21일 그 전날에는 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23년 징역 23년 선고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신년 기자회견을 성공리에 치렀는데 그 뉴스가 좀 더 확산이 되고 이런 호재 뉴스를 조금 덮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